아짜! 자, 이 판례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물어오는데 제가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해 못할 사고인지 아니면 정말 수업을 네가 제대로 안 들은 건지 잘 들으세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포인트가 뭐다? 신호 위반 사고입니다. 자, 우리 외웠었죠? 자, 우리 12개 중대 위반이 있었죠? 요런 걸 위반해서 사고를 내면 어떻게 하겠다? 무조건 형사입건 하겠다. 자, 그거 뭐였습니까? 어린이, 신, 승, 주, 과, 보, 횡, 중에, 철길, 앞에서, 그렇죠? 화물과 함께, 그렇죠? 사라졌다, 이거 무면허. 됐나요? 이런 걸 위반하면서 사고를 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형사입건. 자, 요런 걸 위반해서 사고를 내면 민사상 합의가 됐다, 보험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단 무조건 형사 입건하는 사례다. 그래서 운전자, 즉 가해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보험 처리하고 집에 가면 되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면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일단 뭡니까? 형사 입건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잘못하면 깜방 갈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중에 요거죠. 요거. 신호 지시 위반. 신호 또는 안전표지 지시 위반. 요게 이제 요건데. 자,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판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는 해당이 된다. 신호 위반으로 처벌 가능하고요. 여기는 신호 위반이 아니다. 왜 아니냐? 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정말 간단합니다. 신호 위반으로 운전자를 지금 처벌하는 거죠? 운전자를 처벌하려면 운전자는, 자, 우리 횡단보도를 보시면, 횡단보도. 자, 횡단보도를 보시면, 요렇게 있고요. 요렇게 있습니다. 또는 자, 그래서 여기는 뭐, 이거는 무슨 신호예요? 보행자가 보는 보행자 신호입니다. 오케이? 이거는 뭐예요? 차량들이 보는 차량 신호예요. 물론 횡단보도에서 설치된 차량 신호입니다. 운전자가 보라고. 됐나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보행자 신호와 차량 신호가 같이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운전자는 차량 신호를 보고 보행자는 보행자 신호를 보고. 그럼 보행자 신호가 만약에 녹색이다. 그러면 차량 신호는 무슨 색깔이겠습니까? 당연히 빨간 색깔이겠죠? 됐나요? 자, 이게 상식인데 지금 사고가 실제 났어요. 여기서 보행자 맞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이 녹색일 때 사고 났단 말이에요. 보행자는 잘못이 없어요. 예, 이 운전자의 과실입니다. 됐나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건에서는, 잘 들으세요. 이 사건에서는 이 차량 신호기가 없었어요. 차량 신호기가 없었어요. 보통은 설치가 같이 되는데 도로마다 차량 신호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골이라든지 뭐 이런데. 자, 그랬더니 이제 검사가 어떻게 기소를 했느냐? 이 운전자를 처벌하게 하려고, 형사 입건하려고 뭘 위반한 걸로 기소를 했다? 이렇게. 얘를 신호 위반했다. 신호 위반이면 어때요? 무조건 형사 입건이죠? 신호 위반으로 뭡니까? 기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판사가 뭐라 그랬다? 검사야, 이 운전자를 신호 위반으로 우리가 무조건 형사 입건하는 경우는 어떤 신호를 위반했을 때? 차량용 신호를 위반했을 때 신호 위반으로 우리가 처벌할 수 있어. 근데 너는 지금 무슨 신호 위반으로 얘를 기소했다? 보행자 신호 위반으로 운전자를 기소한 거예요. 운전자하고 보행자 신호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행자 신호는 보행자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보행자 신호는 운전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검사가 이 운전자를 신호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데 어떤 신호 위반? 보행자 신호를 운전자가 위반해서 운전자를 신호 위반으로 처벌해 주세요 라고 기소를 했는데 이거 받아줬다 안 받아줬다? 안 돼.
그래서 판사 결론은 이 운전자를 신호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어. 왜? 우리가 신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차량용 신호를 위반했을 때 운전자를 신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할 수 있는 것이지, 보행자 신호를 운전자가 위반했다, 이거는 말 자체가 안 돼. 됐나요? 그러면 또 이제 학생들이 의아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꾸 상상력을 발휘하시는데, 선생님, 여기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면 당연히 차량용 신호는 빨간불이었을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신호 위반 아닙니까? 에이, 방금 아까 뭐라 했습니까? 여기는 차량용 신호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래서 차량용 신호 위반으로는 지금 기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갑니다. 이 운전자를 그러면 처벌을 안 합니까? 무조건 잘못했는데? 처벌할 수 있어요. 어떤 걸로 처벌할 수 있느냐? 자, 요거죠. 횡단보도상의, 이 횡단보도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일시정지해야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뭡니까? 무조건 형사에 근할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판결문에도 보면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변론으로 하고 별개로 하고, 이렇게 판사가 힌트를 줘놨어요. 야, 이걸로 기소를 했었어야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한 것은 일단 네가 기소를 안 했으니까, 그렇게 기소를 안 했으니까 내가 판결을 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일단 밀어놓고 일단 네가 기소한 거, 보행자 신호를 운전자가 위반해서 그 운전자를 신호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이것은 일단 이렇게 처벌할 수는 없다. 됐죠? 오케이. 자, 이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론, 보행자 신호 위반한 거, 보행자 신호 위반한 것은 운전자를 신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됐죠? 예.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차량 신호는 뭡니까? 일단 제외하고 이야기한다라는 요 판례에 항상 적어줘요. 예, 차량용 신호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딱 못을 박아준다고. 그러니까 자꾸 차량용 신호를 상상하지 마세요. 여기는 없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갑니다, 여러분.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예, 교차로 여기에요. 교차로 직전에 횡단보도가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보행자 신호 있겠죠? 횡단보도용 보행자 신호. 그럼 횡단보도용 차량 신호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뭡니까? 교차로 신호기가 있죠. 어차피 교차로 신호기는 뭐예요? 차량 신호거든요. 차량용. 그쵸? 교차로 신호기는 어차피 뭡니까? 차량용 신호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차로 신호기가 횡단보도용 차량 신호기의 역할을 동시에 같이 한다라고 봅니다, 판사가. 오케이? 왜냐면 횡단보도용 차량 신호기 설치하고 또 교차로 차량 신호기 설치하면 너무 신호기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교차로에서는 교차로 신호기만으로도 횡단보도상에 얘는 차량용 신호기의 역할을 한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가 녹색이다. 보행자 신호.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고 여기가 빨간불이다. 됐나요? 그럼 이거는 횡단보도용 신호기로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차량은 가면 된다, 안 된다? 여기를 지금 지나가면 돼, 안 돼? 직진이든 우회전이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회전도 하면 안 됩니다. 그 학생 중에 이제 또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빨간불이면요, 우회전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빨간불일 때 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잘 보면서 조심스레 우회전할 수는 있는데 여기 횡단보도가 있잖아. 그리고 또 횡단보도 신호가 지금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이에요. 요럴 때는 우회전도 하면 안 된다고. 횡단보도를 지나가지 마라. 오케이? 요때 횡단보도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 얘는 신호 위반이다. 무슨 신호? 여기 있잖아. 차량 신호. 빨간불. 빨간불은 가라, 가지 마라? 이 신호를 위반하게 된다고요. 요 조합일 때. Are you okay? 어때요? 너무 쉽죠? 요럴 때는 이 운전자를 신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왜? 차량용 신호를 위반했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 경우일 때는 차량용 신호가 없어요. 보행자 신호 위반한 걸로 운전자를 신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신에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 쌉 정리 끝. 오케이. 자, 됐죠? 그래서 판례 예, 거기 7번이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됐죠? 그리고 8번은 뭐라고요? 횡단보도 보행자용 신호기 사건 해결됐습니다. 교차로 직전 사고는 신호 위반 사고. 그리고 횡단보도용 그렇죠? 보행자 신호 위반은 그렇죠? 신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네. 헷갈릴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호 위반 사고 유사 판례 하나 더 추가합니다. 자, 이거 뭐냐면 교차로인데요. 자, 택시 기사가 있어서 택시 기사. 택시 A라고 합시다. 자, 얘가 일단 가해자예요. 얘가 뭐 하냐면 우회전. 근데 우회전 하는데 자, 교차로 차량 신호기가 있겠죠? 자, 여기 뭐였다? 적색이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횡단보도 사고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판례에는 횡단보도라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지금 택시기사가 우회전하는 사건이에요. 판례 처음에 읽으면 택시 운전자인 갑이 교차로에서 적색 등화에 우회전하다가 여기 적색 보세요. 적색 등화에서 우회전하다가 아까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그때도 제가 그 이야기 해드렸죠. 원래 여기 빨간불이면 우회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 우회전하는 게 우선이다. 여기 직진하는 차량 B가 우선이다? B가 우선이에요. 왜냐? 여기가 빨간불이면 이쪽 얘 B 입장에서 봤을 때 신호는 무슨 색깔이겠어요? 녹색이겠죠. 얘가 우선입니다. 그럼 얘는 어때요? 얘가 가고 나서 안전하다 생각할 때 주의해가지고 얘가 우회전해야 돼요. 지가 먼저 가면 안 된다고. 아까 먼저 가다가 사고 낸 거 농로에서 그쵸? 미안하다 손짓하고 한 거 그거랑 똑같은 사례입니다. 그때는 거기는 신호기가 있는 데가 아니었고 여기는 이제 교차로에 신호기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집중! 횡단보도는 잊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횡단보도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됐는데 사고 난 거예요. 그럴 때 자 갑니다. 이 A 운전자를 신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검사가 어떻게 했다? 얘를 신호 위반으로도 기소를 한 거예요. 빨간불인데 갔다 이거예요. 빨간불인데 갔다. 이 새끼 이거 검사했었으면 안 되네 봤을 때. 순경도 시험 합격 못할 놈인 것 같아. 내 강의를 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횡단보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빨간불일 때는 우회전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그러니까 A는 어때요? 빨간불에 우회전했어서 얘는 신호 위반이 아니에요. 단 그러면 얘가 잘못을 했잖아요. 뭘 잘못했느냐? 신호 위반으로는 잘못하지 않았고 안전주의 의무. 지가 먼저 갈 게 아니고 모든 상황이 안전한 걸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지가 먼저 가다가 안전하지 못하게 그거 위반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예요. 지가 먼저 가려다가 좀 욕심내다가 됐습니까? 주의 의무를 좀 다하지 못했다 이거지 신호위반 사고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고요. 됐나요?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자꾸 실수하는 게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횡단보도 이야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자꾸 없는 걸 자꾸 여러분이 자꾸 집어넣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신호위반 사고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고 교차로 신호가 빨간색이면 이 교차로 신호기에 따라서 차량은 횡단보도 지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지나가면 이거는 빨간불을 어긴 거기 때문에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에서는 신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방금 봤듯이 이 사고는 신호 위반 사고가 아니라 무슨 사고로 가야 된다? 안전주의 의무 위반으로 가는 거다. 이것도 신호 위반은 얘는 신호 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행자용 신호 위반한 것은 차량 운전자를 신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됐죠? 오케이. 결론. 신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건 아까 하나였죠.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사고. 오케이. 이렇게 짤택강 마치겠습니다. 렛츠 기릿!